다시 저희 포럼을 처음 시작할 때를 돌이켜보면 우리 청소년들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좀 편하게 자신들의 진로를 선택하고 또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만들었던 포럼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주제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행복 그런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의 틀 속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논의들을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 커다란 주제는 행복이라고 하는데 행복의 필요 조건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 어떤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고 해서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산불이 나기 위해서는 불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산소도 있어야 되고 또 습기가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투입이 돼야만 비로소 불이라는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이라는 것 역시 한 가지만 잘해서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고 해서 행복이라는 것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태까지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 살펴봤지만 여태까지 살펴보지 않았던 어쩌면 좀 고의적으로 회피했던 필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입 밖에 우리 흔히 꺼내기 싫어하지만 그리고 꺼리고 외면하지만 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청소년 여러분들도 이 돈 문제 누구보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도 못 산다, 또 월급이 사회적인 양극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좌절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되고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흑수저, 금수저 그런 논란처럼 분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는 좀 돈에 대해서 이중적인 의식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상당히 우리가 천하게 여기면서도 또 뒤에 돌아서는 황금 만능주의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저희 할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저희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가 용돈을 가끔 주셨는데 할아버지 돈이라는 말은 평생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용돈 주실 때도 돈은 더러운 거라고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이 주머니에다가 봉투를 넣으셔가지고 꺼내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선비는 돈을 만져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제가 꺼내가곤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럼 이 돈을 할아버지는 어떻게 넣었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 할아버지도 구라를 쳤구나. 그 정도로 돈을 상당히 부정하고 불결한 걸로 그런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제가 오늘날 이렇게 가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건 사실은 대단히 소중하고 또 자신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분명히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흑수저, 금수저 이 한탄만 할 것도 아니고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할 것도 아니고 돈을 어떻게 버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역시 돈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은 각자의 운도 되겠고 각자의 노력 또 각자의 재능에 따른 거지만 관리는 자기가 어떻게 그 관리하는 법을 터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돈을 가지고도 2배 이상의 가치로 쓸 수가 있고 또 축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김은정 팀장님 모시고 돈이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돈에 대한 어떤 관리의 어떤 습관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어쩌면
우리가 외면하고 싶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보려고 바쁘신 우리은행의 김은정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제 방에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도 대단히 중요하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시려는 기대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전 많은 기대는 안 하는데 기대는 항상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됩니다. 기대가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대를 줄이고 오늘 김은정 팀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은행 더블랜드 사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낮에도 아침부터 비가 불쑥불쑥 와서 오늘 포럼에 많은 분들이 안 오시면 어쩌나 너무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힘든 발걸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게 청소년 분들이 많이 오실까 아니면은 성인 분들이 많이 오실까 해서 아무래도 이제 오시는 분들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셨을 텐데 그 시간을 아무래도 그래도 좀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보기로는 청소년분이 한 9세 분 정도 계신 것 같으시고 그리고 또 조금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적절히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 실중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벌써 경제 활동을 하고 이제 이미 내가 어떻게 돈을 더 모으고 관리를 해야지 하는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쉬운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사실 이 포럼의 취지가 청소년들을 위한 것인 만큼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좀 오신 분들에 맞게 또 최근의 금융시장이라든지 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도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드렸고 오늘 한 5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생과 돈, 내 경제 활동이랑 다양한 금융 상품, 신용의 중요성, 금융 관련된 직업까지 5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분위기가 좀 딱딱한데 그냥 편하게 즐거운 강의 들으러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한번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얼마나 돈 관리를 잘했는지 그리고 한번 비집어보는 그런 시간을 편안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인생과 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돈. 네. 무조건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저도 가끔 로또나 당첨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디서 돈벼락이나 좀 맞아서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좀 다 살 수 있고 부모님한테 선물도 많이 해드리고 집도 사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또 누구나 참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무작정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냐 그런 또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나라에도 재벌들도 많이 있고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데 정말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가 얼마나 어떤 가치관을 돈에 대해서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그것을 관리를 하고 또 잘 풀어나가서 잘 돈을 운용하는 것도 그만큼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삼아서 이제까지 로또에 전 세계적으로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물론 잘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로또에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약간은 이렇다면 사실 우리가 돈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 미국에 계신 분인데 2004년도에
10억이라는 로또에 로또 당첨금이 10억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로또에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약물, 마약이라든지 약간 좀 그런 자기 자신을 일시적으로 만족시키는 그런 약물을 사용하는데 다 써버려서 결국은 빨리 사망해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3억 로또에 당첨이 2006년인가 당첨이 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내가 이 돈을 너무 혼자서 잘 쓰고 싶은 마음에 급기야 남편에게 한 푼도 주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급기야 하고 이제 그냥 그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급기야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170억이라는 로또에 아주 큰 금액의 로또에 당첨이 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딱 사진만 보셔도 뭔가 아시겠죠? 네, 마약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처음에 70억 중에서 한 80억은 되게 계획적으로 부모님한테도 드리고 가족들한테도 드리고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마약이라든지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사가지고 우리가 이제 놀이기구장에 가면 범퍼카라는 거 하잖아요. 차끼리 부딪히고 막 싸우고 놀고 하는데 실제 자동차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놀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재산을 결국은 다 탕진을 해버려가지고 이제 파산 신고를 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돈을 한꺼번에 벼락 맞으면 벼락 맞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제 것처럼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실상 정말 그 돈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더 불행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분들이 돈에 대해서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적어왔는데 찰리 채플린 다 아시죠? 네, 찰리 채플린은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거기서 열심히 나왔다. 사람들이 이 말에 환멸을 느껴도 어쩔 수 없다. 진실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힘들고 가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지만 그 일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를 살게 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 돈 때문에 또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또 짚어보게 되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킨 허먼이라는 분은 돈을 2배로 벌리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돈을 반으로 접어 주머니에 넣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가 번 돈을 잘 운용을 하기 위해서 주식이라는 곳에 투자를 하고 채권이라는 곳에 투자하고 여러 방면으로 어떻게 잘 운용을 할지 고민을 하지만 가장 내가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을 절약이다. 잘 쓰지 않는 게 결국은 내가 돈을 잘 모으는 길이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예런 그린스펀이라는 분은 이제 미국의 FRB의 중앙은행 회장이셨는데 이분은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실은 경제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진정한 사회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운용을 할지 실질적으로는 경제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래 맞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 교육 커리큘럼에 빠져 있어서 사실은 정작 우리가 돈을 벌 때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중요한 경제 상황이라든지 경제 지식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은 얼마나 큰 재앙이 다가오는지를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타임 이즈 마니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영화를 보고 이거를 가져왔는데 제가 아주 실감하는 말인데요. 사실 저도 제가 나이가 많아 보이나요? 네, 저도 30대 후반인데 사실 10년간 좀 빨리 내가 좀 재테크에 물론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 일을 하면서도 남의 돈을 불려주고 남의 돈을 어떻게 좀 잘 운용할까에 대해서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정작 내 자신의 돈에 대해서는 내 월급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관리하는 시기를 좀 놓쳤다는 느낌이 들어서 항상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만 내가 내 돈에 대해서 눈을 떴어도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내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내 돈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셔야지 잘 돈을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시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실 수 있으시다라는 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금융위기라는 것이 상당히 주기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주기설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요즘 TV에 보면 4월 위기설라고 말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를 아주 위협 속에서 빠졌던 위협 속에 넣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금융위기 나라는 그런 것들 나는 은행에 저금만 해놓고 있고 내가 번 월급을 잘 쓰고 있어서 전혀 나라는 금융위기가 상관없다. 미국에서 모기지든 무엇든 사건이 터지는데 내가 그 금융위기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2011년도에 아시다시피 저축은행 영업 정지 사태가 일어났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축은행이 부실하게 운영을 만만하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축은행이 안전하다고 믿고 많이 돈을 맡기셨던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손실을 끼게 되고 예금자 보호법 한도 내에서만 그게 보장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금융상품을 가입을 할 때도 이 상품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는지 원금은 보장이 되는 상품인지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다 줄 수 있는 상품인지 그런 법과 제도를 명확하게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예금자 보호 제도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은 모든 사건이 다 터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싱글라이더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에는 사실은 2013년도에 동양증권이 동양 관련된 CP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은 안전한 상품이다라고 해서 팔아서 모든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가슴을 울리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보시면은 사실은 그 금융상품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증권사에 가서 몇 프로, 5%, 7%, 8% 수익 보장해 준다고 그냥 원금이 보장되는 줄 알고 가입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자는 보장될지언정 원금조차도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융이라는 것은 나와 절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 재산의 많은 부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은행을 이용하실 때라든지 증권사를 이용하실 때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항상 고려를 하시고 항상 가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융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생애 주기에서 얼마나 내 돈을 잘 관리하고 내 돈 자산 운용을 잘 해서 내 인생 목표를 이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사실은 내가 인생 목표라는 것은 세우지만 또 재무 목표라는 것은 잘 사람들이 세우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나는 10억 부자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어디 건물주 주인이 되고 싶어 이렇게 막연하게 막 꿈을 꾸는데요.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도 명확한 재무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 초년기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가정 구성기, 자녀 성장기, 가족 성숙기, 노후 생활기가 있는데 저기 보라색으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포물선이 보이시죠? 그 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출의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보다는 지출이 훨씬 작은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사회초년생 때는 내가 어디에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실은 돈을 모으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도 없을 뿐더러 쉽기 때문에 그런데 두 곡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곡선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내가 20대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회초년생기에는 좀 많이 저축을 해놔야 30대, 40대에 가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그 시기에 우리가 내가 모았던 돈을 조금씩 쓸 수가 있고 또 노후에 그 지출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 부양에 대한 그런 의무도 생기고 또 결혼식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 인생 시기별로 좀 목표를 세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지금 한 20대 정도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초년생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처하고 있는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결혼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그만 거라도 내가 언젠가는 돈을 모아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전세집을 마련할 거야. 이런 작은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오늘 오신 청소년 같은 분께 좀 교복 입고 오셨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엄마가 주시는 돈을 매달 조금 엄마가 항상 돈을 좀 맞춰서 주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축을 해서 그 저축한 걸로 나중에 예쁜 머리띠를 사야지 아니면 예쁜 시계를 사야지 그런 목표들이 다들 누구나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5년 후에 결혼 자금이 필요한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1억 정도 들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7, 8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이라면 5년 후에 내가 1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2천만 원씩은 저금을 해야 되고 1년에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적어도 한 180만 원씩은 저축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또 뒤에 보시면은 또 나이 조금 있으신 우리 어르신분들도 오늘 좀 많이 오셨는데 우리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 재무 목표가 이제 60대 55세 이후부터 사실은 연금 같은 것도 이제 수령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또 연금 같은 게 나라에서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추가적으로 내가 조금씩 내가 받는 용돈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수입이 있으시다면 그 수입을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내 노후 80 이후라든지 조금 더 미래를 위해서 그 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재무 목표를 세우시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입 곡선과 지출 곡선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시기별로 수입이 많은 때도 있고 지출이 많은 때도 있기 때문에 좀 수입이 많은 시기에 저축을 좀 많이 해서 그 기사나 이렇게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장돈을 좀 많이 모아놔서 그 정장돈을 계속 굴려서 돈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 목표를 설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평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각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 목표가 있으실 텐데 그 재무 목표를 명확하게 좀 수립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무리한 재무 목표 나는 무조건 1년 후에 10억을 만들 거야 그런 목표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좀 현실적으로 내가 부모님께 용돈은 혹시 용돈 얼마씩 받으시나요? 한 달에? 5만 원. 5만 원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5천 원씩은 한 달에 저축을 꼭 하시는 습관을
들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있으면 사실 엄마가 다음 달에 또 줄 거기 때문에 이 5만 원은 빨리 다 쓰자. 빨리 월초에 다 써버리고 또 없으면 또 엄마한테 어떻게 해서 또 달라고 해야지 뭐 이런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습관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 습관이 나중에 커서 대학생이 돼도 그 습관이 계속하고 이제 내가 사회 진출해서 돈을 벌게 월급을 받게 돼도 그 습관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내가 받는 돈 월급의 10% 이상은 저축한다 생각을 하시고 용돈도 꼭 저금을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시기에 맞춰서 목표를 정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돈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활동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돈이 있으면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를 소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저축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가야 되는지 아까 내가 5,000원을 저축하라고 했는데 이 5,000원으로 친구들이랑 재밌는 오락실을 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저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오락실 가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은 그 유혹을 좀 뿌리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렇게 내가 선택을 경제 활동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재화가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용돈 5만 원이 제한돼 있고 내가 받는 월급 100만 원, 200만 원이 항상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고 잘 운용을 하셔야 나중에 내 미래를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갖고 싶은 거 사실 말하자면 사실 태어날 때부터 정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은 게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크리스마스 되면 엄마한테 사달라고 이렇게 목록들도 많이 적어놓고 그랬었는데 가장 그 중에서 내가 모든 걸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을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씩 만족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사실은 경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이제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 VIP 고객님들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떤 부분 상품을 통해서 좀 자산을 좀 불리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드리는 일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상담을 드리면서 느끼는 점, 부자들의 공통점을 좀 모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좀 잘하면 부자가 되더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꼭 대기업이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열심히 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시면서 사실은 내 시간 없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면 사실 돈을 쓸 시간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내 가진 시간의 거의 대부분 이상은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또 다 주어지잖아요. 빨리 승진할 수도 있고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는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빨리 되더라. 돈 쓸 시간도 없이. 그렇고 이제 두 번째는 정말 예로부터 부자는 자리고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듯이 실질적으로 부자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면 보통 정말 이런 정말 아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급쟁이 저도 이렇게 밥은 조금 비싼 거 먹으러 갈 때도 있고 이런데 항상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재산이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상당히 이런 밥값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사소한 것까지 정말 아끼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소하게 쓰는 소비 습관이 있으시잖아요. 사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일 나도 모르게 지출하게 되는데 매일 이제 커피에 많이 드시게 되시잖아요. 그런 거 사실은 뭐 커피 내가 한 잔 나 오늘 하루 얼마나 고생했는데 커피 한 잔 정도는 나한테 준 선물이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매일 드시는데 그게 이제 보통 요즘 커피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4,000원, 5,000원 하는 커피를 매일 드시게 되시면은 한 달이 되시면은 거의 한 13, 4만 원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13, 4만 원을 30년간 아끼고 그거를 이제 금융 상품으로 운용을 하면 그게 거의 한 1억이 넘는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소한 금액,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 한 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름 과자, 담배 같은 그런 경우도 담배도 보통 요즘 하루에 뭐 4, 5천 원씩 피우시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사소한 것도 아끼게 되면 나중에 아주 큰 금액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이제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자들이 항상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자산을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지금 시기에는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하고 항상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제 레이더망을 세우고 이제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야지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누가 먼저 그리고 이제 이미 시장에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호재라든지 뭐 좋은 소식들을 이미 사람들이 알게 돼 버리면은 호재가 더 이상 아닌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또 이제 좀 재미가 없으실 거고요. 제가 좀 요즘에 어떤 상품에 좀 관심이 많이 있냐고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이제 달러 상품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곧 4월이 될 텐데 4월에 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이제 사실은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제 미국에서 워낙 예전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전 세계의 글로벌화라든지 세계화를 주장했었는데 이제는 자국 이기주의, 보호주의 형태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여러 다른 나라들을 한일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 뭐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한테 실질적으로 수출을 많이 해서 그 수입 GDP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들한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원화 가격이 상당히 세지고 있는데도 사실은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관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상당히 낮아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의 이제 3월 14일에 옐런 의장께서 향후의 금리를 매년 3회에서 3년에 거쳐서 장기 파괴 목표를 3%까지 기준금리를 3%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몇 %일까요? 우리나라 혹시 기준금리는 몇 %일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이제 1.25%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한날 숫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범위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0.75에서 1%라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만 더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기준금리가 같아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같아지면 우리나라의 외국인들 자금들이 좀 많이 빠져나갈 그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지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내려야 될지 사실은 지금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대부분
집을 사실 때 거의 다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많이 집을 사시잖아요. 전세자금 대출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또 가계 부채 내각 때문에 또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나왔는데 결론은 상당히 지금 원화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상당히 달러 상품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달러화 예금도 지금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도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시게 되시는데 처음에 이제 소득 활동을 만약에 지금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경제를 시작하시게 되시면은 소득 활동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지출 활동도 더불어 하시고 그리고 저축과 투자 활동, 신용 및 대출 활동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살아갈 때 언제 어떻게 위험에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내 자산을 그리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잘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가 왜 굳이 나는 그냥 내 금고에 넣어놔도 내 돈을 잘 모을 수 있는데 나는 금융기관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금융기관에서 파는 상품을 좀 잘 활용을 하면 내 자산을 좀 더 빨리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상품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금이라는 상품도 있고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이라는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만약 사회초년생이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청소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금, 적금 이런 상품부터 좀 많이 활용을 하셔서 지금은 내가 용돈을 받고 있더라도 조금씩 저축을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축이란 뭐냐 하면 실제로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있지만 그 용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 적어도 10% 정도는 매달 좀 저축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서 내 소비를 억제하는 사실 소비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억제를 하고 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사회 초등학생 때 처음에 저는 한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조그만 화장품도 싼 화장품을 좀 발라도 내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고 예뻐지는 것 같았는데 나이가 조금 들면 들수록 좀 더 비싼 화장품을 써야 내 얼굴이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만큼 또 그 쓴술이 좀 커지기 때문에 항상 나한테 주어진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에서 항상 저축을 하는 습관은 아주 필수적이고 꼭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축을 안 하고 지금 써버리면 지금 뭐 오락실을 간다든지 지금 떡볶이를 사 먹는다든지 지금은 당장 너무 행복하지만 미래에는 사실은 30일 동안 써야 될 용돈을 10일 안에 다 써버리면 20일 동안 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은행에 가면 다양한 만기의 상품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1년 만기 상품도 있고 6개월 만기 상품도 있고 그리고 1개월 만기 1개월짜리 상품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원칙은 되게 기간이 길면 1년보다는 2년, 2년보다는 3년 기간이 길면 이자가 높아지고 그리고 돈을 뭐 5만 원, 10만 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금액 매달 5만 원,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게 되면 고정적으로 맡겨놓을 경우에 이자가 좀 더 높기 때문에 내가 약간은 이제 좀 장기적인 저축 습관을 가지고 예금을 하신다든지 적금을 하시게 되시면은 약간 좀 더 수익이 나실 수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인데 실질적으로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을 다 아시나요? 네. 예금 같은 경우에는 목돈, 내가 부모님한테 돈을 잘 모아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목돈을
하는 게 예금이고,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그 돈을 이자와 함께 같이 사는 게 예금이고, 적금 같은 경우에는 매달 내가 받는 부모님한테 받는 5만 원 중에 5천 원을 매달 이렇게 저축을 하는 게 이제 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내 용돈을 서랍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은행에 맡겨놓으면 아무래도 좀 쓰는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은 단리랑 복리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이 금융상품에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금융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단리, 복리에 대한 그런 개념은 꼭 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리라는 개념은 원금에만 이자가 계속 붙는 게 이제 단리가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정기예금에 맡긴다. 그럼 100만 원에 대해서 한 달 후에 10만 원이 붙고 또 100만 원에 대해서 10만 원이 붙는 게 이제 단리.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이 10년 후가 되면 이제 190만 원이 되는 게 이제 단리고요. 복리의 개념은 원금에 이자가 붙는 그 이자에도 또 이자가 붙는 게 이제 복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을 넣게 되면 이제 110만 원이 되고 그 110원에도 이자가 붙어서 그 다음에는 121만 원, 191만 원, 208만 원, 277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복리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도 복리 상품을 많이 팔았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복리를 상품을 팔다 보니까 은행도 이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이자를 고객들한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남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복리 상품은 예금 중에서는 이제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저축성 보험이라고 해서 보험 상품 중에 그런 복리 상품이 있는데 저축성 보험에 장단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잘 숙지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단리랑 복리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아직 10년 후가 되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축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시 입주금, 예금이라든지 그리고 정기 적금 그리고 주식형 펀드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저축 습관을 길러주셔야 되시는 우리 청소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 적금이라든지 예금 이런 거 많이 활용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요즘은 은행에 가도 MMF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금액이라든지 그게 아니더라도 생활비를 넣어놓더라도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는 그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 입주금 예금에 넣어놓으면 하루 지나면 이자가 1원 한 푼도 안 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금융 상품을 MMF나 MMT 이런 상품을 CMA 통장 이런 상품을 가입을 하시면 좀 이자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으로 이제 금융 상품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실적으로 은행에 가서 잘 상담을 받으시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본인의 재무 목표에 맞게 가입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1988 응답하라는 드라마인데 이거 보셨나요? 네. 이거 덕선이 나오고 태기 아빠 나오고 이런 거 다 보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재테크 변화 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페이지를 가져왔는데 이 페이지는 뭐냐면 송동일이 그때 덕선이 아버지로 나왔었고 은행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태기 아빠가 태기가 이제 중국에 가서 바둑대회에서 상금을 타서 상금을 그때 5천만 원 정도 타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태기 아빠가 덕선이 아버지한테 상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상담을 받냐면 우리도 주식 투자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디 적금부터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 해야 된다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송동일 아버님께서 그냥 은행에다 넣어주면 그냥 이자 17% 주는데 왜 굳이 거기 넣어두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시대라는 너무 많이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980년대는 정말로 이자가 18.6%를 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았던 우리 아버님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사실은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어서 집도 살 수 있고 노후 준비도 자식 교육도 다 시키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금리가 10% 7% 계속 떨어져서 지금은 은행에 가셔서 아시겠지만 예금, 적금, 정기 예금 물어보시면 금리가 보통 1.6%, 2.5% 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은행에만 돈을 넣어놔서는 사실은 내 돈을 굴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재테크를 그럼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아까 제가 1988 보여드렸죠. 그 1988 드라마 때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인지 대충 짐작하실까요? 삼성전자. 네? 그냥 막 찍으셔도 돼요. 5만 원. 네,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에 35,000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때 성동일의 그 충고를 듣지 않고 만약에 희귀 아버지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리가 없겠지만 가지고 있었다면 거의 뭐 한 50배, 60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고수익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런 상품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지만 사실은 고수익의 이면에는 또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고 내가 좀 돈 안목이 없어서 대우의 주식을 샀다든지 그런 대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공부도 많이 하셔서 어떤 향후에 어떤 업종이 유망한지 어떤 회사가 돈을 잘 벌어들일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하나의 상품, 보통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 많이 몰빵을 하시는데 부동산에 몰빵을 하신다기보다는 하시는 것보다는 요즘은 이제 사실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에 자산을 몰빵을 하신다기보다는 약간 현금 자산 비중도 가져가시면서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잘 운영을 하고 잘 굴리는 것만큼도 중요한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빌려야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용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내가 신용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의외로 상당히 내 미래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게 신용이 안 좋다 하시면은 1차, 2차 면접까지 다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신용 관리는 항상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오신 청소년분들 그 부분 좀 많이 염두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은행이라든지 물론 은행이라든지 카드사, 보험사에서는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빌려갖고 얼마나 연체가 됐는지 얼마 동안 돈을 안 갖고 있는지를 다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대사관이라든지 백화점 그런 정보업체까지 신용정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관리는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관리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되게 단순하게 내가 은행에 돈을 얼마 빌렸는지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정보라든지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알려주는 그 능력 정보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가 공과금을 얼마나 연체했는지 휴대폰 요금을 얼마나 연체했는지 휴대폰 요금 연체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내 신용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나중에 내 미래에 불이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래도 이제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향후에 쓸 돈이 필요하다면
대출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에는 신용대출과 그리고 담보대출이 있는데,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신용으로 내가 지금 땡땡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땡땡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2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아니면 200만 원이니까 이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세요 하는 게 이제 신용등급이고요. 신용대출이고요. 그리고 이제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우리 집 전세 담보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살 건데 그 집을 담보로 내가 은행에 맡길 테니 대출을 좀 해주세요 하는 게 이제 담보 대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 대출이 안전할까요? 담보 대출이 더 안전할까요? 은행 입장에서. 네, 담보 대출이 당연히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은행은 담보만 수치를 해서 팔아서 원금을 상환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담보 대출이 훨씬 안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담보 대출이 신용 대출보다 훨씬 이자율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대출을 할 일이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그런 거 활용하시는 가격보다는 담보 대출을 좀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불법 금융 광고에 상당한 많은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전화도 많이 오시죠? 네, 전화도 많이 받으실 텐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준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을 해드립니다. 개인정보 예금통장, 현금카드 다 사고 팝니다. 이런 거 다 불법 금융 사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되시고요. 또 원금 보장, 확정 수익, 고수익 보장하면서 어디 다음에 투자하시면은 고수익을 해드립니다. 20% 확정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절대 믿으시면 안 되신다. 그리고 가짜 햇살로 미소금융 희망고시 이런 것도 믿으시면 안 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상당히 금융 사기가 요즘 보험사라든지 이런 엄청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언제나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일이 생기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도 사실은 자기들 은행이라든지 증권사에 유리한 상품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는 은행 연합 홈페이지 KF 있죠? 쭉 5월장 가시면은 대출금리를 비교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회초년생들한테 여쭤보면 다들 하시는 얘기가 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것저것 물어보고 서류 작성해 오라고 하고 재산이 어떻게 되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것저것 너무 따져서 물어서 나는 은행에 가기가 싫다. 근데 전화 한 통화 러시아시에 무대리한테 전화 한 통화 하면 바로 당일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당연히 나는 짧게 쓰고 빨리 갚을 거니까 무대리의 대출을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많이 이런 제2금융권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자가 30일 이자는 면제된다 이렇게 하지만 한번 요 위험이 뭐냐면 실적으로 한 번 대출을 받게 되면 그게 기록에 남게 돼서 그 기록으로 인해서 이분의 신용등급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대출을 받으실 때 엄청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대출 경험이 있으시게 되시면 그 신용정보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귀찮고 불편하시더라도 은행에 가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불법 금융 광고 받으실 때 이런 거에 대법 광고 공부에 왜냐하면 이런 대법은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물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용관리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조금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넘어가고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용관리라든지 저축이라든지 투자 그리고 어떻게 잘 벌어서 관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지 현명한 선택 활동을 하실 수 있으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늘 사회초년생 분들이 있으시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경제 활동을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자주 가는 이게 청소년들이 있어서 자주 가는 밥집, 밥집에 이제 우리가 항상 가는 밥집이 있으면 우리 그 주방 이모분들께서 단골 손님이면 반찬 좀 더 주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중거래은행을 자주 하는 은행만 잘 이용을 하시면 예금을 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으실 때 그 은행에서 상당한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우대해주는 예금금리라든지 우대해주는 대출 금리가 있기 때문에 한 금융기관을 잘 이용하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부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종잣돈을 좀 빨리 마련하셔서 그 종잣돈을 잘 운영하시고 굴리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언제 어떻게 아프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손보험료, 실손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아플 때마다 그 병원에 갈 때마다 이제 실비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인데 그거는 사실은 나중에 크게 아프게 되면 나중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보험은 가입해놓자라는 말씀드리고 신용등급은 항상 확인하고 관리하자. 그리고 금융정보 포털 파인이라는 이거 지금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파인.fss.5.k라는 시스템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 가시면 전 금융 상품을 비교하실 수 있으시고 내가 어느 상품에 지금 가입을 하시는 게 금융 상품이 사실은 어려운 이유가 시기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 금리가 바뀌고 수수료율이 다 바뀌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입했을 때 내가 유리한지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대출 받는 거랑 내일 대출 받는 금리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너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한국경제 신문에 이것만 검색을 하셔도 우리가 이제 금융 소비자로서 좀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잘 그런 것들이 나와 있냐. 그리고 또 오늘 좀 어르신들 많이 나오셔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가에서 통합연금 포털이라고 해서 실적으로 그 네이버의 통합연금 포털을 치시면 되시거든요. 그거를 치시게 되셔서 공인인증을 받으시게 되시면 내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가 다 금융 정보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오신 청소년분들이 또 하나라도 얻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금융 관련 직업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관련 직업으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크게 나누면 이제 은행원, 그다음에 이제 증권회사, 그리고 보험사, 그 외에 이제 다른 금융 관련된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금융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은행하면 우리가 은행 창구에서 보시는 그런 예금하겠습니다, 아니면 대출 받겠습니다 그런 분들만 있으시는 줄 아는데 실적으로는 은행에서는 정말 다양한 업무들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 업무 외에도 외환 거래를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탁업이라고 해서 남의 타인의 재산을 맡아서 그것을 어떻게 잘 운용을 하는지 그리고 실적으로 잘 운용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다음 상품을 개발 우리나라 이제 은행에는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상품들이 또 많이 바뀝니다. 펀드에서부터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여기 오신 청소년분께서 나는 나중에 정말 은행에서 일을 하고 싶어. 나는 평소에도 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돈을 잘 굴려야 되는지 그리고 남의 돈도 좀 어떻게 운용을 하면 좀 돈을 좀 부자가 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코칭도 해보고 싶고 항상 나는 경제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은행원의 꿈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경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공부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사실은 너무 막연하고 언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텐데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그 사실은 경제 용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들으면 익숙하지 않은데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다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금융 경제 신문을 좀 열심히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왜 미국이 금리를 올릴까? 왜 우리나라 환율은 뭐지? 아니면 이렇게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에 대해서 항상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주식은 뭘까? 채권은 뭘까?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은 은행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증권사라는 또 큰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증권사가 있는데요. 증권사에서 하는 일도 상당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직업을 잘 알게 되는데 펀드 매니저다, 아니면은 애널리스트다, 이런 말도 듣고 실질적으로 증권회사 사무에 가도 이제 실질적으로 주식을 매매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으신데 나는 사실은 예금이라든지 이런 안전한 상품보다 주식에 또 좀 관심이 많고 주식 투자 좀 해보고 싶다, 좀 그렇다 하는 분들 있으시면은 이런 증권사에 대한 꿈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식하면 너무나 막연한데 사실은 내가 관심이 있는 보통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 그러면 그 연예인이 보통 다들 소속사가 있잖아요. SM이라든지 YG라든지 그런 엔터테인먼트 소속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도 다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주식이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를 다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한류에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그러면은 그 회사의 주식은 많이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도 좀 금융이랑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랑도 좀 잘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도 있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힘이 들 때 이렇게 사실은 정기적으로 매달 보험료를 내게 되면 내가 아플 때 큰 돈을 지급하는 게 이제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업에도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실생활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접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품이지만 보험에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금융업도 다 금융업이지만 사실은 저도 지금 은행을 다니고 있지만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누구한테 위협받을까요? 네, 요즘 인공지능이다, AI다 해가지고 이제 은행원의 일자리가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가장 큰 운용사인 블랙락 자산운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직원들의 수익이 직원들이 이제 자산운용을 하는데 자산운용을 로봇보다 못하더라 해서 이제 직원을 대량 해고를 하고 로봇을 이렇게 자산운용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을 자르고 로봇을 이제 채용을 한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인간의 일자리는 하나도 없어지겠네, 그럼 나는 더 이상 어디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낙심만 하고 좌절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로봇도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봇이 자산을 운용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인간이 이렇게 잘 로봇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IT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핀테크라는 거거든요. 파이낸셜은 금융을 말하는 거고 테크는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제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과 기술을 종합한 게 이제 핀테크가 되는데 핀테크 관련된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전자 쪽이라든지 공대 쪽 아니면은 금융 쪽과 접목을 하시면 상당히 지금은 은행에 들어가기 힘들지만 그런 IT 쪽으로 접목을 하시면 제가 알기로도 이제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은행에서 많이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가 약간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
있지만 우리 아이가 아니면 내가 그런 쪽에 금융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금융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쪽 방향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조금 해안을 가지시는 게 내 아이를 위해서도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융과 기술이 이제 합쳐지니까 내가 막 경제학뿐만 생각